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추 겨순 따준 걸로 액비를 만들었거든요. 고추 겨순 딴 그 이파리하고 이제 몇 개 고추 딴 거를 요 고무통에다, 빨간 고무통, 이게 120리터인가 그쯤 될 거예요. 이 고무통에다가 겨순과 고추를 집어넣고 물이 자박자박 잠길 정도로 물을 붓고, 거기다가 부엽토를 원래 부엽토 안에 미생물이 많기 때문에 부엽토를 많이 넣어주는데, 저는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가 고라니 때문에 철망을 해놨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부엽토를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철망 때문에 제가 나가기가 좀 번거로워서 그냥 유용미생물 받아온 거랑 그냥 주변에 있는 흙 한 줌 넣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한 2주 좀 지났어요. 원래 여름에는 온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게 빨리 액비화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떠서 한번 성분 분석 의뢰를 해볼까 합니다. 성분 분석 의뢰하려고 500리터 물병에다가 한 반 이상 담아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봤더니. 그래서 지금 고추 잎이랑 요 건더기는 걸러내고 요 물만 지금 이렇게 받은 상태고요. 요거 의뢰해서 성분 분석 나오면은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TV입니다. 오늘 웬일로 날이 좀 흐리길래 콩밭에서 풀을 열심히 메고 있었는데 빗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길래 들어왔습니다. 오늘 비 온다는 예보가 없었는데 지금 이게 장마인가요? 올해 장마는 희한하네요. 비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온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받은 액비 성분 함량 측정 결과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제가 지금 귀농 8년차 되는데, 귀농 준비할 때부터 농사 잘 짓는 사람, 잘 짓는다는 분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공통된 점이 있어요. 관수를 하고, 노지든 뭐 비닐하우스든 관수를 하고, 액비를 직접 만들어서 쓰고, 바닷물을 넣고, 이런 것들이 공통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농사가 잘 될 수도 있나 보다라고 생각은 하고 알고는 있었지만, 아는 거하고 또 내가 실천하는 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내가 돈 주고 비싼 영양제나 어떤 뭐 화학비료 이런 거 뿌리면은 금방 효과가 나타날 것 같지만, 이 거의 공짜죠. 공짜로 만들어 쓰는 액비 같은 경우는 과연 저게 효과가 있을까? 물론 그거 써서 잘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사실 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초창기 때는 뭐 은행잎도 막 우려보고, 돼지감자잎도 우려보고, 뭐 오줌액비도 받고, 저희가 이제 그 톱밥병기를 썼었기 때문에 인분퇴비니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일반 이제 영양제나 화학비료에 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금방 단시일에 효과가 나타나진 않는 것 같아요. 꾸준히 쓰다 보면은 효과가 나타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다는 뭐 사과나 고추를 먹는다고 해서 금방 효과가 나는 건 아니지만, 비타민C를 알약으로 먹게 되면은 그날 당장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몸이 좀 개운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종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액비를 쓰던 뭐 독초액을 쓰던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꾸준히 써야지 되는 거지, 그게 한두 번 써서 효과가 확 나타나는 건 아닌데, 이게 또 사람 마음이 간사하다 보니까 급하고 한두 번 썼는데 뭐 눈에 띄는 효과 없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소홀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쓰기 편한 비료가 됐던 영양제를 사서 쓰는 경우가 많죠. 제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사실 액비 만든다는 거는 진짜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뭐 통 같은 거 다 준비해야죠. 재료도 다 준비해서 물 받고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게 간단한 것 같아도 막상 해보면은 좀 번거롭기도 하고 시일도 걸리고. 여하튼 제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액비를 직접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써보지는 못했어요. 초창기에 조금 하다가 뭐 이래저래 이제 뭐 임신하고 이래저래 신경 못 쓰면서 거의 안 썼는데, 올해 제가 이제 고추 겨순으로 액비를 다시 만들면서 과연 여기에 성분이 어떤 성분이 들어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액비 성분 함량 측정 결과서라고 나왔어요. 근데 결과서 자체는 엄청 간단해요. 제가 문의드려 봤더니 NPK 3가지밖에는 측정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왕이면은 다량 원소인 칼슘, 마그네슘까지도 나올 수 있으면 좋은데, 질소, 인산, 가리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결과는 질소가 0.1%, 인산이 0.019%, 가리가 0.19% 들어있다고 하네요. 0.1% 하니까 엄청 조금이지 안 들어있는 것 같죠?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사과 주스니 홍삼 음료니에서 사 먹는 것들 자세히 보시면은 실제 사과나 홍삼은 0.1%도 안 들어있어요. 0.00 몇 프로 들어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인 것 같아도
그렇기 때문에 뭐 한두 번 써서 확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겠지만 꾸준히 써주다 보면은, 특히 이제 관수 시설이나 이런 게 돼 있다고 하면은 관수할 때마다 꾸준히 넣어주면은 분명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추 겨순이라는 게, 고추가 살면서 자기가 빨아들인 NPK가 결국 고추 안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뭐 날아가진 않았을 테니까요. 또 뭐 지소 같은 경우는 엽록소의 형태로 있을 거고, 뭐 인상 가리도 뭐 어떤 형태로 다 있겠죠. 고추 안에 열매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뭐 뿌리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땅으로 돌려주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눈으로 제가 수치를 딱 보니까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액비가 좋은 점이 또 뭡니까? 어차피 주변에 있는 작물 잔사부터 해서 물, 그리고 미생물, 뭐 미생물도 별거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기술센터에서 받아온 유용 미생물이 있길래 그걸 집어넣는데, 원래는 인접 산에 있는 부엽토, 낙엽 긁어서 그 밑에 있는 허연 부엽토 한 줌 떠다가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뭐 당밀 넣고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부엽토만 넣어도 충분한 것 같긴 해요. 뭐 당밀 넣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은 모르지만 다음 영상에 제가 액비에 관한 책을 하나 농촌진흥청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쉽게 배우는 액비 제조 및 활용. 그래서 실제 농가에서 만들고 있는 다양한 액비들을 성분 분석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책자로 정리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제가 정리해서 다음 영상에서 한번 같이 또 공유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제가 만든 액비에 이런 기본적인 그 NPK가 어느 정도 들어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올해부터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액비를 만들어서 활용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영덕 바닷가에 가서 바닷물 떠오고 애들하고 게 먹고 온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영덕 가다 보면은 그 게 삶아주는 곳에 가면 게 껍질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걸 여쭤봤더니 원하면은 그냥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담아갈 비닐이나 어떤 큰 통만 갖고 오면 준다고 하세요. 근데 이 책자에 성분 분석한 자료를 봤더니 게 안에 인산이 또 엄청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칼슘도 그렇고. 그런 거 갖다가 액비 만들어 쓰면 되는데 귀찮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못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결과를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부지런을 떨어서 액비를 적극 활용해 볼까 합니다. 생각보다는 너무 간단하게 표기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실망스럽긴 하지만 여하튼 검사해 주신 게 어딥니까? 감사할 뿐이죠. 처음에 달러 뭐 수치만 나와 있어서 도대체 이게 기준이 뭔가 하고 여쭤봤더니 퍼센트라고 해요. 그 액비 중에는 지소가 0.1%, 인산이 0.019%, 가리가 0.192%. 그래서 지소랑 가리는 그래도 좀 있는데 인산은 그거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없네요. 여하튼 뭐가 있기는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성분 분석 의뢰한 고추 겨순 액비의 결과였었고요. 제가 또 예전에 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라는 데서 발행한 액비 제조 및 활용이라는 소책자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거기 농촌진흥청에서 각종 이제 액비들을 성분 분석 의뢰한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산야초 액비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그 뭐지, 산에 나는 다양한 풀들 뜯어다가 액비 만든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 잡풀에다가 유박, 쌀겨, 미생물 넣어서 만든 거라고 해요. 근데 여기 성분 함량 보면은 질소, 인산,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그러니까 5대가 아니지 6대 황을 제외한 다량 원소 퍼센티지가 다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는 pH랑 전기 전도도까지, EC가 아마 전기 전도도죠. 그것까지 좀 더 상세하게 결과가 나왔네요. 그리고 골분 사다가 골분 액비 많이 만드시잖아요. 자, 골분 액비도 골분에다가 당밀 미생물 넣어서 만든 골분 액비의 성분 분석한 결과도 이게 책에 있는데, 보니까 질소, 인산,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이 있는데 인산의 함량이 많네요. 0.6%니까 질소도 꽤 되고, 인산하고 칼슘 함량이 많네요. 그러니까 골분 액비 만들면은 인산, 칼슘의 비료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또 많이 만드는 게 그 뭐냐, 난각칼슘이라고 그래서 계란 껍질 식초에 담가가지고 칼슘 액비 만드시잖아요.
그것도 여기 성분 의뢰한 표가 있는데, 난각칼슘 같은 경우는 칼슘이 진짜 많네요. 1%, 1.9% 이상, 거의 2%인데요. 질소나 인산, 질소가 0.1%, 인산이 0.04%인 거에 비해서 칼슘이 1.988%이지면은 엄청 많이 들어있긴 해요. 그러니까 난각칼슘도 만들어서 쓰면은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다양한 액비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액비 제조 및 활용에 대한 정보를 나름 이제 요약을 해서 한 번 더 올리는 걸로 하겠고요. 제가 이 책자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유기농업과 이쪽에서 우편으로 받았거든요. 여기 전화로 문의해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갖고 계신 책들은 신청하면 우편으로도 보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는데, 지금 이건 옛날에 나온 책자라 수원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라도 어디로 이사 갔나 보더라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전화 문의하셔서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농사로라는 사이트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 가면은 아마 PDF 파일로도 다양한 그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연구 자료나 어떤 작물에 대한 책자들이 PDF 형식으로 있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